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것처럼 100일 넘게 자리가 비워져 있던 검찰총장의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죠. 사법연수원 기수가 27기입니다. 같이 올랐던 경쟁자들보다 기수가 가장 낮은데 파격적 인사다, 아니다 예상됐던 인사다, 평가가 엇갈립니다. 먼저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원석 총장 내정자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연수원 때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또 실력도 검증된 검사였어 요직에 임명이 될 것이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었는데요. 근데 경쟁자로 나왔던 다른 검사들도 사실은 평판이나 실력에서 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에는 좀 다른 검사들이 좀 임명되고 이원석 차장은 다음 정도의 총장으로 임명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중론이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실력이나 어떤 평판 문제가 아니라 네. 이원석 총장 내정자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가까운 인사다 이런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예상 밖으로 또 바로 임명되었던 걸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은. 파격이라는 평가네요. 예. 네, 평론가께서는 파격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양면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최근까지 대검 차장을 역임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점만 봤을 때는 물 흐르듯이 임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파격이라고 했을 때는 좀 의외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얘기를 드리면 아무래도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방금 언급하셨던 기수의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또 사실 이제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만큼은 조금 다른 색채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 4명 가운데서 굳이 정치적인 언어이긴 한데 굳이 분류했을 때 이제 친윤이 2명이고 비윤이 2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무난하게 하고 이제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비윤 쪽 검찰총장 후보 2명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기수도 가장 낮고 또 이제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이로 분류가 됐던 이원석 후보자로 이제 일단 낙점이 됐습니다. 두 분 다 약간 예상 외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019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제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될 때도 상당히 좀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수통이라는 점 역시도 비슷한 것 같고 공통점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공통점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가 되고 총장이 되는 과정보다는 덜 파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원석 후보자하고 나이 차이가 9살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 기수는 4기수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원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늦대지는 않았던 것이고 또 대검 차장을 또 얼마 전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좀 특급 승진 비슷한 걸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차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윤 대통령에 비해서는 이원석 후보자가 그렇게까지 놀랄 만한 인사는 또 아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될 때만 해도 이제 인사 발표가 났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네.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후보자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어떤 수사를 해왔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도 굉장히 회자되는 유명한 사건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삼성 비자금 사건이라든가 이제 정은호 게이트 사건 이런 부분들을 다 수사를 전담했었고요. 특히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국정운동단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제 구속시킨 검사로 널리 알려진 검사입니다. 네. 또 검찰 내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실력이라든가 어떤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후배들 검사들로서 거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원석 신임 총장 내정자 입장에서는 이제 특수통으로만 분류되는데 사실은 이제 법무부에서 여러 법안이라든가 서민 민생과 관련된 어떤 기획 업무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 뭐 리더십, 평판 문제는 전혀 뭐 어떻게 보면 총장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유일한 어떤 하마평의 단점으로 언급되는 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일을 많이 했었고 친분이 두텁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은 뭐 그 윤 대통령과 가깝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랑도 또 가까운 사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미 그 지금 검찰총장의 공석인 상황에서 고위급 인사나 검찰 인사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식물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들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한간에서는 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는 걸 꺼리는 법조인들도 있었다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식물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인사를 해놓을 만큼 다 해놓고 불러서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일단 인사 과정에서 총장을 대리해서 대검 차장으로서 또 인사를 의견을 내는 이런 역할을 또 이원석 후보자가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무난하다라고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공산이 좀 커 보인다라고 봅니다.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이 오늘 나온 이제 그 이석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과 약간 결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어떤 스타일입니까? 뭐 특수통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소신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 정관이라고 하죠. 이제 네. 검찰 출신 어떤 선배들의 어떤 그 외압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수사했다는 게 일반론이고요. 약간 결은 다르지만 그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이런 검찰 업무에 관해서 뭐 설득을 하거나 충분히 직언을 하지 모른 척 덮고 이럴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게 일반론입니다. 네. 이 3개월 동안 검찰총장 대응으로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이미 맞춰왔던 사이고 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장관과의 호흡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오히려 호흡이 너무 지나치게 잘 맞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긴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조직이고 그렇죠. 검찰은 또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내면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견지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나치게 삐그덕거리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적절한 견제, 균형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한 통속이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이따금씩 이제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범죄자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조금 들떠 있는 듯한 반응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쫓아가고 있다 정도만 설명을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서 알아서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이 과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너무 합이 잘 맞을 가능성도 있지만 연수원 동기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과 약간 부딪힐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 사실 그 연수원 동기일뿐만 아니라 그 연수원에는 이제 그 당시 300명 시절인데요. 같은 반이었고 또 같은 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연수원 2년 동안 뭐 두 사람이 뭐 제 추측컨대 거의 형동생으로 좀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서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맡은 역할이 전혀 다르거든요.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고 한 명은 검찰총장입니다.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은 그 법적으로 어떤 수사에 대해서 깊숙하게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알아서 책임지고 할 일이고 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일뿐만 아니라 뭐 교종이라든가 출입국 관리라든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전 정권에서 많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원석 총장 내정자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그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어떤 법무부의 국정과제 내지는 검찰의 어떤 독립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서 화합이 잘 맞아야겠지만 뭐 때로는 뭐 현 권력, 집권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뭐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또 법무부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또 딱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할 때 어떤 화합과 필요할 때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을 잘 조화시킨다면은 아주 이상적인 콤비가 될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또 지난 정권처럼 또 법무부와 검찰 간에 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 같이 어떻게 좀 굴러갈 거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또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이냐를 갖고 야당에서 상당히 많이 견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예민하게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이 검찰 내부에는 강한 기수 문화가 있는데 검찰총장 후보자가 27기면 지금 고검장, 지검장이 24기에서 26기란 말이죠. 사직이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게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그 같은 기수부터 시작해서 그 윗기수들은 이제 총장의 부담도 덜어줄 겸 해서 네. 나간다라고 네. 하는 게 관례였었는데 이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어느 정도 좀 깨진 감이 있습니다. 그 선배 기수들도 그대로 남아서 뭐 직급상으로는 총장 하위 직원인 거죠. 그렇게 일들을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과거와 같이 총장 윗기수는 다 나간다. 이거는 좀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지 않을까. 물론 사표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수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조금 더 그런 생각이 강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과거보다는 많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이제 그런 관례들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변호사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그렇게 좀 쫓겨나가듯이 그렇게 좀 약간 기수 높은 검사들이 나가게 되면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노련함, 이런 수사의 노련함, 기법 이런 것들에 좀 차질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검사장 인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수많은 또 24기에서 26기 검사들이 나간다는 것은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 인력에서 그게 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인사하는 것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사실은 뭐 기수가 이제 아래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최소한 다음 정기 인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겠죠.까지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검찰 조직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런 검찰과 관련된 어떤 신뢰성 문제들 고려하면은 좀 이렇게 뭐 기수가 뭐 역전됐다고 해서 나간다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이번 기회 이미 뭐 그런 윤석열 총장 때도 사라지긴 했지만은 아예 이제 좀 없어지는 게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시도들로 인해서 그렇게 검사 동일체라든지 아니면 강한 상명하복 이런 문화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검찰총장의 지위가 그 검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수가 꼭 검찰총장이 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저도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뭐 이현석 총장께서도 뭐 총장을 업무를 하면서 다른 고검장이라든가 지검장들이 자기 윗기수면 그럼 그분들한테 사실은 검찰 업무에 관해서 서로 간에 협조를 구할 일도 있고 네. 내지는 뭐 자문을 구할 논의를 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후보자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뭐 검찰 관련 문제가 계속 수년째 가장 전국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 대비들, 이게 검찰이나 법무부나 어차피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되돌리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국민들을 뭐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에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미덕이겠죠. 그렇다면 뭐 검찰에서는 사실 검찰 수사권 축소가 되면서 수사 역량의 어떤 저하라든지 또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가능성 이런 것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수사의 미진함으로 어떤 서민이라든지 약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것을 최대한 방비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해서 좀 이건 뭐 사석에서 나온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전원이 나온 것인데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많이 강조를 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실 인권 보호와 같은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후보자가 이제 총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인권이 확실하게 신장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제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지금 이 후보자가 가장 준비를 해야 될 대목,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 질문 한 가지씩만 꼽아주신다면 먼저. 아무래도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여야에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나름의 논리는 다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태도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태도가 뭐 공손하게 대답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여야를 자극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건조하게 답변을 하면서 또 앞으로 이제 사실은 여야 쪽의 말들이 100% 틀리거나 옳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부분만은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분별 같은 것들을 같이 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 변호사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 이원석 총장
후보자가 사실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전 정권에서 조국 수사부터 괜히 그 전두지휘한 걸로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 옆에는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바로 기조부장으로 있었던 게 이현석 총장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검찰이 그 이현석 총장 후보자가 대검 그 기조부장일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 정권에서 어떤 뭐 권력형 비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물론 원론적인 대답은 나오겠지만은 이에 대해서 뭐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걸 넘어서서 결국은 이 검찰의 어떤 수사가 어떤 뭐 집권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어떤 권력형 비위가 발생되면 원칙대로 수사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지 어떤 국민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